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년 만에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최근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 비중도 올 들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넘어 신흥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 44.8세였던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나이가 올 들어서 45세를 드디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로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노후가 바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일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 노후 좀 안전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막막하고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 계획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노후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은 부슬부슬 조금씩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비가 내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본 청약 날이네요. 어디? 그 동작구의 수방사 부지. 그래서 뭐 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격이 되는 분들은 좀 참여해서 청약에 한번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뭐라 그러죠? 그 주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부 그냥 같이 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대주로 한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격 요건 되는 분들은 뭐 열심히 혹시 압니까? 그 복이 저한테 올지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소식에 새 소식을 전해드릴 때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요즘 가격이 오른다 해갖고 그냥 겁없이 덤비시면 3대가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하셔서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청약도 놓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보시고요. 그 외에 나는 청약 기회가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나 스스로 좀 계획해 봐야 한다 하신다면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지금 현재는 장안동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소 사거리 쪽 대림아파트 소유 중인데, 네. 이 친구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예, 저 어디지? 전농동 SK 아파트하고요. 네. 그리고 장이동 그 꿈의 숲 대명 루첸 이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도 뭐 좀 전망이 좀 괜찮을런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그 내 집은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 거주는 예, 예. 그럼 전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지금 전세를 제가 주고 있었어요. 임대를 전세를 주고. 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 거주는 또 전세로 하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나는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도 좀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가지고 네. 있는 이 집을 매도하고 조금 더 네네. 투자성 있는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좀 그래서 메리트 있는 쪽으로 좀 새롭게 갈아타고 싶었어요. 네. 보신 아파트가 전농 SK 아파트 아니면 장위 꿈의 숲 대명 아파트 이렇게 좀 보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해도 되는지 한번 네네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좀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떨리- 긴장이 되네요. 떠실 필요 없으셔요. 그냥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 동답 초등학교 밑에 있는 거 대림 이편한 세상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이건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 지금 한 5년 넘었습니다. 5년 넘으셨어요. 예, 여기 거주는 해보셨어요? 네네. 거주해보셨다가 전세로 주고 나는 이제 딴 데로 가고 얘는 투자로 네.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해서 얘를 네. 이 시기에 한번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게 고민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그 장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하고 네, 요 위쪽에 보면 전농동 SK 아파트하고 고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아파트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실 때 찾아봤는데 일단 뭐 지금 21년 차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세대 규모가 좀 작아요. 네네. 소규모의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단지 앞에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요 장점 아니면 예, 예. 딱히 부각되는 게 없어요. 제 눈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네요. 네네. 역에서의 거리도 만만치가 않고,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로 갖고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네네. 요 답심리에 있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보유하신 분들의 비율이 실거주 네. 비율이 투자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전세 물량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냥 자기 집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얘네들이 8억 후반대까지 올랐었어요. 네네. 뭐 한참 이제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예. 8억 후반대까지 쭉 올라서 상승을 했다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쪽쪽쪽쪽 떨어지고 있다가 9억 이하 왜 신생아 대출 있잖아요. 예, 예. 요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고. 예, 예.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네, 금리 내려갔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보통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네, 고가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먼저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집 네. 마련이라든가 뭐 아파트를 요즘 서울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서민들부터 대출 활용해 갖고 뭐 쉽게 말해서 9억의 아파트들을 또 덤벼들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 요 기대 시점이 다가올 텐데 네네. 요때 우리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나는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요 이익을 챙기고 나서 팔려고 하면 안 돼. 늦어.
아, 그러면 예. 속된 말로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돼요. 예. 요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여파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또 한번 훈풍이 불까? 요런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우리 아파트로 이제 매수 문의가 올 거거든요. 네네. 요 사이를 잘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아, 요때 매도 전략을 세워서 갈아타시면 돼. 돈은 네네. 갈아탈 아파트에서 벌면 돼요. 아, 얘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매도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좀 다시금 그런 어떤 호재 매도를 할 수 있는 절묘한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럼 지금 움직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 가을 이사철 끼고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예.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훨씬 좋은데 네네. 전농동 SK는 네. 우리 답심리 대림 아파트에 비해서 네. 단지가 크다는 거예요. 네네. 이것뿐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아, 특별할 거 그러면 없어. 예, 여기서 여기 갈아타는 건 그냥 세금 내는 예. 거야, 세금. 그럼 소장님 말씀은 저기 가야지. 그 장인뉴타운으로 예. 가야지. 예. 가야지. 그냥 그- 고민도 하지 말고 가셔야 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요렇게 이름은 좀 길어요. 장위동 네. 꿈의 숲 대명 루첸 아파트예요. 예, 예,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네. 2008년도인가 그렇고 네. 뭐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장인 뉴타운이야. 네. 앞으로 이만한 그러니까 뉴타운의 거의 마지막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노량진 예, 뉴타운도 예. 있는데 네네. 서울 동부권에서 최대 이제 기름 뉴타운 이외에 최고의 뉴타운이 되는 거면서 기름 뉴타운은 구성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네. 우리 장유 뉴타운은 신생아야, 신생아. 그래서 앞으로 이만한 면적 여기가 총 다 하게 되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네. 19,0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신축급의 아파트들이 그냥 네네. 꽉꽉 들여차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네. 우리 옆에 지금 뭐 대명 루첸 아파트 이렇게 하나 있듯이 여기에 보면 참누리 아파트 있듯이 뭐 요렇게 네, 안 있는 그래도, 예. 그 그래서 여파랑은 참누리 달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참누리 아파트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들어가시면. 아파트들인데 일단은 네네.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장인 뉴타운이 꽉꽉 채워지게 되면 얘네들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네. 그냥 서민층들이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돈 벌러 뭐 일터에도 나가고 하시는 분들인데 네.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중산층들이 막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중계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이쪽으로 분점도 올 수 있단 말이지. 도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려면 네네. 어떤 변화의 계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장인뉴타운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서 동북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초역세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십리역 지나서 어디야? 강남까지 열정거장이면 가. 동북선 활용해서 왕십리 가서 왕십리에서 물론 한 번 갈아타요. 그러니까 분당선 타고 움직이게 되면 강남까지 예, 예. 열정거장이에요. 보통 정거장마다 2분, 3분 잡는다고 해도 30분 이내로 강남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지역에서의 일터는 뭐 앞으로는 저 위쪽에 보면 광운대 있잖아요. 여기 광운대. 예,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쭉 하면서 네. 여기에 여파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어. 우리 장유 뉴타운까지는. 예. 그러면서 동북선 활용해서 왕십리 가고 강남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신축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심리에 있는 우리 대림 아파트, 답심리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매도 타이밍이야. 지금 그러면서 미래를 좀 더 기약하셔야지. 그런 의미에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러요러한 장점 때문에 갈아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누리를 할지 대명 루첸을 할지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역 정하는 건 고민하셔야 된다고. 아, 예. 전농동 아니면 답심리동에서 이렇게 네네. 장인 뉴타운으로 오는 거 이게 가도 될까? 네. 이거는 고민이 맞아. 네네. 근데 여기에서 대명 루첸 찍을까 참누리 찍을까는 이건 그냥 아파트 가격이 말해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이거 하는 거고 돈 없으면 참누리 하는 거고. 아,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추후로 좀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이 올해의 12월에 네. 그 1가구 2주택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뭐지 양도세 있잖아요. 네, 네, 빌라는 양도세로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특례주택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네, 예, 제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사실 네. 빌라에 사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빌라로 제가 살고 싶은데 혹시 네. 그 2주택으로 들어가진 않은 건지 어쩐지 잘 몰라서. 네, 특례주택은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 요즘 그 준공한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아,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관없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청약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도 말이 또 들어가지고요. 근데 청약은 1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 네네네. 네, 네. 아, 예. 참, 그리고 평수는 아무 평수나 상관없을까요? 작은 평수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네, 이하요? 다음 분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마무리 줘도 네네.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그 투자성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장인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자 조언 드렸으니까 올 가을 이사철 좀 빠르게 매도하시고 또 이사 계획, 투자 변경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쇼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용인 수지에 네, 동천동에 그 상가를 갖고 있는데 네, 준공은 작년에 2023년도에 준공 났는데 네. 이거 뭐 매매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나가고 답답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용인 수지 동천동에 상가 작년에 준공된 거 하나를 그럼 분양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하나 지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건물을 줬는데. 예. 거기에 이제 세입자들이 잘 안 맞춰지고 공실이 좀 있는 상태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운영을 해봐야 할지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그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 동천동 어디쯤에 있을까요? 동천동 596번지예요. 596번지요? 네. 아이고, 경남 통영이 나오네. 도천동으로 쳤네. 잠시만요. 용인 수지구 동천동 596번지. 예. 네,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고. 뭐 이거 새로 지었다고 하시는데 여기 토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기존에? 예, 예. 아니면 사 갖고 들어가셔서 지신 거예요? 산 데는 7년 됐어요. 토지 산 데는. 이 토지는 어떻게 보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 건물이 있던 건데, 네. 집이 있던 건데 집을 부시고 다시 진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여기를 어떤 계제로 들어가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뭐 고향이었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사시고 싶었던 건지. 그냥 사고 싶어서 샀던 거예요. 네. 일단 알겠고 이거 지을 때 좀 뭐 별 고생되는 거 없으셨던가요? 건물 짓는데 고생 많았어요. 많으셨죠? 건축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그게 고생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왜 그런 거 하니 이쪽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게 있어갖고요. 잠깐만요. 동천동에 596번지라고 하셨죠? 네. 보시면 이제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해서 여기 기본 정보를 좀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알기로 이쪽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거든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무분별할 개발하지 말라고 그냥 지자체에서 미리 유비 무한으로 그냥 딱 묶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연 취락지구니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녹지 지역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일단 토지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내가 마음 먹었을 때 개발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땅이라는 소리예요. 지자체하고 좀 상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굳이 내 땅은 그렇지 않다, 나는 개발행위 편하게 했다라고 해도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우리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팔면 누구는 와서 사야 되잖아, 이 땅을. 네네.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팔고 싶어도 원활하게 팔기는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속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도심에서 수지구 도심 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 여기까지 네. 오려면 도심에서 우정 와야 돼.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상가가 좀 수익률도 좋고 임대가 잘 나가려고 하려면 상권이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얘는 네. 상권 확장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원만치 않고 임대에 맞춰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런 토지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매입을 하시냐 하면, 여기에서 내 일을 하실 분들, 내 장사를 하든가 뭐 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분들이나 이제 참여를 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앞으로의 뭐 비전을 보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뭐 임대가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덤비는 곳은 아니거든요. 아, 네. 우리 토지가 잘 나가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았냐 하면 이 아래쪽에 신봉지구 있잖아요. 네. 요 아래 도시개발하는 곳이 있거든요. 용인 신봉지구 2차 도시개발한 구역이 있는데, 네.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서 우리 토지가 수용이 돼서 어떤 뭐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나는 뭐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토지 보상을 해갖고 뭐 이주단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돼야 토지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우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쪽 주변으로 보신다고 하면 네. 자연 취락지구로 그냥 아까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띄워봤지만 이렇게 자연 취락지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뭐냐 하면 지적도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다 밭, 논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토지로 본다라고 하면 다 여기는 주택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 주택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다 들어와 있어. 이런 데들은 이렇게 집으로 다 지어져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상권의 확장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개발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속은 좀 상하시더라도 예. 일단은 여기서, 그런데 이거 뭐 자영업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영업 하려고 집을 사갖고 네. 다시 10억 길에서 건물 져갖고 아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갖고 네. 점점 하려면 정리도 안 되고, 월세를 줄라 해도 월세가 지금 뭐 경기가 이래서 보니까 안 나가고. 네. 좀 사정이 딱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여기가 확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봐도 네. 여기가 그냥 내가 좀 근생 건물을 하나 마련해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거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거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토지는 아니에요. 용도가 그래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 용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일단은 매도하셔서 뭐 좀 시내 쪽으로 나가시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은 날 매도가 있겠죠. 안 돼- 매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단 전망은 이렇게 전망해 드리고 또 다음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매도자, 이 매수자가 날 때까지 좀 매도 계획을 계속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지금 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4군데를 봤거든요. 아, 어디를 보셨을까요? 잠실 우성 4차, 네. 그다음에 자곡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네. 그다음에 청계산역 있는데 프레스타 5단지, 네. 방배 15구역 그렇게 봤어요. 아, 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전망이 장래성도 있고 전망이 밝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역적으로는 조금 강남 3구긴 하지만 그래도 좀 퍼져 있는 걸 보니까 투자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잠실의 우성 4차 아파트, 그리고 강남 자곡동의 한양 수자인 아파트, 청계산 예. 밑에 이 서초 포레스타 5단지, 그리고 방배 예. 15구역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주도 함께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살면서 좀 돈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어디가 좋을지 한번 좀 예. 많긴 하지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방배 15구역하고 청계산의 서초 포레스타. 예, 5단지. 네. 서초 포레스타 5단지.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데? 수서역 쪽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한양 수자인 아, 아파트. 수자인이요. 예. 한양 수자인. 그다음에 잠실 우성 4차라고 하셨나요? 예. 네, 잠실 우성 4차. 아파트들은 다 좋은 아파트 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네 군데의 특장점들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가장 맞는 걸 이제 백화점에 옷 많이 걸려 있어도 나한테 맞는 옷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지금 방배 15구역하고 예. 잠실 우성 4차. 예. 잠실 우성은 이렇게 잠실 우성 4차는 얘네는 재개발, 예. 얘는 재건축. 예. 그 다음에 한양 수자인하고 예. 서초 포레스타 5단지는 예. 그냥 일반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얘네들은 연식은 똑같아. 예. 그러면서 뭐 세대 수는 뭐 수자인이 많고 예. 일단 요 수자인하고 서초 포레스타 5단지를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서초 포레스타 5단지는 다른 거 없어. 얘네들은 그냥 자연 녹지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 예. 자연 친화적인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는 예. 뭐 물론 세정거장이면 강남역을 가요. 예.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하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집값이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서초 포레스타가 제일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데 이쪽 서초 포레스타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나이 연세 좀 있고 예. 아이들 학교 교육은 거의 이제 끝난 사람들 아, 예.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주 넓지 않다라는 거야. 특정한 매수세만 이렇게 붙는다는 소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팔 때 조금 힘들겠죠. 아, 예. 집은 좋은 집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집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4개 주택 아, 중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시는 분이 저한테 또 막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이건 개발 호재가 커.
아, 뭐냐면 이 뭐 그 수소 역세권 개발하면서 여기에 뭐 예. 호텔도 들어가, 백화점도 들어가, 높은 고층으로 해갖고 여기는 건축 심의가 다 통과됐잖아요. 아, 예. 그 소리가 뭐냐면 개발은 된다는 소린 거야. 아, 예, 예. 뭐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호재가 이제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가 좀 있잖아요. 뭐 아, 예. GTX도 되고 SRT도 되고 분당선 뭐 여러 가지가 가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개발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 예. 잠실우성 4차 같은 경우는 잠실벌에 있는 뭐 그러니까 막말로 거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서 뭐 지금 대림 산업에서 들어가는데 대림에서 가장 하이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로 다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는데 지금 뭐 32층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49층인가?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예, 예. 일단 하이엔드 지역으로 이건 집이 새 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얘네들은 지금 사업 시행인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인가 뭐 7부 능선 다 통과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변전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 일단 얘는 재건축에 대한 내가 집이 예. 새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이슈야. 아, 이 예. 네 개 아파트 중에. 예. 그다음에 방배 15구역은 뭐 제가 농담 삼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그냥 여긴 재개발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예. 여기는 우리 예전에 강남 요쪽에 서초 이쪽으로 하면 앞서방이라고 했잖아요. 강남 쪽에. 그래서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예, 예. 원래 부촌이야, 원래. 아, 여기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고급 연립, 뭐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아파트로 싹 바뀌는 거예요. 방배동도. 아, 그러면서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속도는 제일 느려. 그러니까 잠실우성 4차보다 속도는 느리단 말이에요. 아, 예. 더 앞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 이익은 훨씬 크겠지,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을 좀 강화한다. 그러면 전체 4개 중에서 방배 15구역 선택. 여보세요? 네. 아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개발에 대한 이슈를 그냥 단계 밟듯이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양 수자인. 네, 네. 나머지는 조금 시청자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아, 뭐냐면 또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잠실우성이라든가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서초 요 포레스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주변인들이야, 주변인. 메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아, 예. 잠실의 메인은 한강변이고 예.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도 처지는 쪽이고 자양동 쪽이 자곡동 쪽이잖아요. 예, 예. 서초 포레스타도 청계역 부근이니까 서초동에서 가장 끝 부분이거든요. 예, 예. 방배동은 서초구의 그냥 메인 통이야. 예. 나중에 아파트로 신축으로 바뀐다라고 한다고 해도 여기 뭐 부자들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예.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 가격 대비 가장 크게 수익은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시청자님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주하면서도 그 거주 편의성과 시세 차익을 보겠다 그러면 한양 수자인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거주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본다. 그럼 방배 15구역. 요 둘 중에 한번 가족끼리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조금. 네. 41평하고 46평이 네, 네. 가격이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데는 어느 게 46평이 괜찮나요? 큰 거 하세요. 큰 거 하시라고 큰 거 46평이 네,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몸은 좀 불편해도 투자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방배 15구역 좀 살기에도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남의 자곡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이사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네, 그 두 가지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상계 주공 7단지하고 네, 네, 14단지하고 가양 3단지 중에서 네.
예, 투자로서 어느 게 가장 괜찮은지 다 여기는 17평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거 셋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별개인데, 네. 길동 삼익파크라고, 네. 길동 53번지에 있는 삼익파크인데, 혹시 이게 8억대 초반인데 이것도 그 재건축이 하던데, 아. 이것도 매입해도 투자 수익이 있을지 좀 아.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한 분 명의로 두 개의 주택을 좀 아니에요, 매수하겠다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명의를 각각 따로따로 할 거예요. 아, 그래서 한 앞에 분의 명의로. 조그만한 그 가양동 그쪽은 네. 자녀분을 할 거고, 아, 네. 삼익파크는 제 명의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다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네네. 걸까요? 네네, 투자 알겠습니다. 목적으로요. 우선 처음 말씀 주신 거는 그러니까 상계주공 7단지, 14단지, 강변 이 가양 아파트 3단지까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17평형 좀 적은 가격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네. 3개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이 재건축까지 바라보면서 강동구 길동에 삼익파크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네. 8억 초반에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상담이 힘드네요. 한 분이 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게요. 네. 일단 노원구 상계동하고 강서구 가양동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가양 3단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가양 3단지는 한번 보셨어요, 아파트? 네, 거기 15평하고 네. 그 상계종 7단지 네. 17평하고 그렇게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네.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고요. 네. 이 가양동에 있는 가양 강변 3단지의 장점은 네. 뭐 장점이라고 해야 한강변인 거잖아요.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네네. 다시 지을 때가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초소형 아파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아, 네. 용적률도 높지 않고, 네. 용적률도 참 낮지 않고, 예, 예.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까 싶은 거예요. 네. 그냥 한강변에 위치는 해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서 뭔가 변화된 게 없어, 지금까지. 9호선 들어갔고 마곡산업단지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아파트가 한강변이라는 이 입지에 대한 재건축 기대에 대한 이거는 변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지금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예, 예. 그냥 더 이상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노원구 쪽을 공략하시는 게 낫겠죠.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노원구 쪽 가볼게요. 네네. 노원구에서 보신 아파트 있으세요? 아까 뭐 상계 몇 단지라고 하셨죠? 7단지하고 14단지를 봤어요. 7단지랑 14단지요. 예, 예. 노원구 14단지가 오늘 또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네, 노원구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네네. 아까 강서구 가양동보다는 훨씬 이제 지역 자체가 동네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화 후에 가격이 오르겠죠. 네네. 노원구의 이슈라고 하면 재건축이야. 네네. 그다음에 서울 디지털 SDBC라고 해서 네. 새로운 일자리야, 일자리. 네. 창동 차량기지 있는 쪽에 예, 예. 거기에 동북선 이제 개통을 하고요. 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는 어떤 특수 또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동북선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우리 노원구 상계동에 상계주공에 국한된 어떤 이슈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뭐 다른 동네들도 다 거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단은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 선택할 때는 일단은 한쪽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건축과 일자리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노원구도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거기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던 단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뭐 5억 나오네 해서 굉장히 뭐 진행할까 말까 해서 되게 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쭉 끌어올려주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노원구에 있는 상계, 중계, 하계,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러니까 중심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네. 용적률 자체가 400에서 500%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나오네 안 나오나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얘네들은 용적률 200~300%일 때 얘기였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노원구가 400에서 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끌어올려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즉 집을 더 많이 짓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네.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팔아먹을 게 많으니까.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의 중심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정해졌어. 거의.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7단지냐 14단지냐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7단지 하셔야 돼. 네. 당연히 7단지가 비싸겠지.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단지는 1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네. 그냥 여기는 아파트를 그냥 산다라는 그런 어떤 집 문서 하나 늘어난다는 아니면 우리 자녀분한테 내 집 마련 하나 해준다라는 그런 거밖에 없다고. 네. 앞으로 이 집이 올라가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 것들이 중심부로 들어간 게 3단지, 6단지, 7단지, 11단지, 12단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단지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낫다고. 이번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포함되는 게 쉽지가 않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자녀분 명의로 좀 사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7단지하고 14단지를 보셨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고민 마시고 7단지 하시는 거야. 아, 예. 그게 훨씬 좋고요. 아까 또 뭐 말씀하셨는데 삼익 아파트 말씀하셨던가요? 삼익파크. 삼익파크 길동. 네네. 아, 명일동. 이 길동이던데요? 아, 여기 있는 거 명일동에 붙어 있다고 보셔도 돼. 예, 거기가 54번지예요. 길동. 네. 어딘지 알고요. 이 아파트는 유명해요. 예. 재건축으로 유명한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강동구는 흔히 우리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상명고라고 해. 상명고. 아주 명문고등학교야. 상명고등학교. 농담이고 상명고라고 해서 여기가 고덕동이에요. 예. 고덕동이고 오른쪽 아래가 상일동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게 명일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앞자를 따갖고 그냥 상명고라고 하는데 네. 고덕동하고 상일동은 개발이 거의 끝났어. 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의 왕은 어디였었냐면 명일동이었어. 명일동. 네. 원래가. 그래서 명일동 학구는 흔히 말하는 강동구의 대치동이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학군도 좋고 살기도 아파트 단지로 기존에 이루어져 있어갖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5호선하고 9호선이 또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삼익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5부 능선은 넘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랑 그러니까 7부 능선, 9부 능선만 넘으면 되는데 얘네들도 건축 심의가 다 끝나서 올 봄인가요?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되는데 얘네들도 39층 한 1,400세대 가까이 이제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기가 온통 새 아파트로 바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앞으로 여기가 변화될 그게 훨씬 많아, 커. 아직 강동구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상일동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명일동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야.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장래성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투자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 아, 정리가 됐을까요? 예, 만약에 한다면 지금 하는 게 좋나요? 구입하게 되면? 지금 하셔. 뭐 있어봐야 뭐 하실 거야. 아,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매수 시점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녀분 명의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두 곳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저기 미사 강변도시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단지 중에 네, 어디가 더 나을지 네. 어디 단지를 좀 보셨을까요? 미사 강변 스타일스 스타일스, 네, 일단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지금 분양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 효성 해링턴 아파트. 실제 거주하실 목적이신 거죠? 지금은 전 다른 데 살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들어갈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우선은 좀 갭 투자로 접근했다 나중에 좀 거주까지 네. 생각할 아파트로 어디가 조금 좋을지 전화기 조금만 더 가까이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둘 중에 어디가 나을지를 몰라서요. 어디가 나을지라는 건 장래성이 더 나한테는 사는 어떤 거주의 편의성보다는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더 중요하다 이걸 보시는 건가요? 예, 적어도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 거. 좋습니다. 우리 스타일스를 고민하신 건 뭘까요? 이거 9호선 연장? 네네.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9호선 지금 4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9호선 4단계라고 해서 아직 우리 아파트 쪽까지는 오지 않을 거거든요. 네. 고도까지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2028년 예정이에요. 고저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예정이야, 예정. 네. 이거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29년, 30년 이렇게. 땅속 상황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공사 기간이 땡겨지진 않아. 절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미사지구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어차피 강남권으로 돈 벌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찾아서. 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해. 지금 현재로선. 네. 그다음에 여기 하남섬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지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지하철 접근성인데 효성 해링턴이 훨씬 좋아 보이네. 그러면 고민하지 마셔야지. 장래는 얘네들 여기가 앞까지 뭐 예를 들어서 9호선 연장해 갖고 저쪽 위쪽까지 남양주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네. 35년 40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 제가 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또 항의 전화 받을까 봐 너무 겁나는데 네.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갖고 걱정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거주도 할 거잖아, 이 집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하철 가까이 있고 상권 잘 형성돼 있는 네. 나중 장래성은 비교가 될지언정 지금 단순하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얘네들이 훨씬 나아요. 네.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부동산 상황은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효성 해링턴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멀리 있는 개발 호재를 끌어다 고민하지 말자 조언 드리면서 역세권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정말 유난히 고민 상황들이 더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하철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입니다. 2번 출구에 연결돼 있으니까 사무실 찾아오시면 뭐 투자처라든가 내 집 마련 아니면 내 집 관리 방안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투자 어떤 물건 같은 것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좋은 시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하철역과 가까우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흐리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